여러분 안녕하세요. 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언트 아이디 2사로 방송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디 4, 아이디 14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응용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으므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들어가죠.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 외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브 두 개는 마이크 프리앰프 개인 노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개인 설정해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48V 팬텀 파워 스위치입니다. 컨덴서 마이크 연결했을 때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dB 패드 스위치입니다. 이건 이제 입력되는 마이크 게인을 이제 마이너스 10dB 시켜주는 건데 이제 4나 14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있는 거는 로우 컷 스위치라고 해서 그 저역대 로우 컷 시켜주는 거를 하드웨어 자체에서 이제 그거를 깎아가지고 DAW에 입력시켜줄 때 쓰는 겁니다. 거의 뭐 방송할 때는 필수인 거라고 볼 수 있죠. ID4, ID14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컷이 없는데 어차피 DAW에서 우리는 일단 EQ로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약간 가상 노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볼륨 같은 거를 컨트롤을 해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컨트롤용으로도 쓸 수 있나 봐요.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클릭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래 있는 버튼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할게요. 여기는 좀 약간 목만 아픈 부분이라서 보통 사용은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F1부터 F3까지 있는 이 세 가지 버튼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할당해서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볼륨 노브죠. 헤드폰 볼륨 노브입니다. 헤드폰 볼륨 노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폰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출력 장치의 볼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 버튼, 가상 노브가 아니라 실제로 이 출력에 대한 볼륨만 조절해주는 노브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ID4, ID14 쓰시는 분들은 이 노브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기타 단자인데 인스트루먼트 단자죠. 이제 여기다가 악기 같은 거 연결했을 때 마이크 1번 채널이 비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스펙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헤드폰 단자고 3.5mm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6.35mm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연결하면 둘 다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따로따로 볼륨 조절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채널을 여기 따로따로 나눌 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널 자체는 통합입니다. 그리고 뒤 후면 설명하겠습니다. USB-C 단자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제 버스 파워로 작동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건 3.0 케이블과 3.0 이상의 단자로 연결했을 때 원래 작동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2.0에다가 연결해도 2.0 케이블로 2.0 단자에다 연결해도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 24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SPDIF, ADAT, 옵티컬 인아웃 단자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투컴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사운드를 광단자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게임 컴퓨터의 소리를 이쪽 인으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 인단자에다가 마이크 프리앰프, 팔프리 같은 거, 프리 8개 달린 거 연결해가지고 마이크 단자를 확장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드 클락 단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광단자, 이게 이제 디지털 인아웃이죠. 이 디지털 사운드에 대해서 타이밍 같은 거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타이밍 통합을 시켜줄 때 이제 워드 클락이라는 장비에다 연결해서 이제 동기화를 받는 그런 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개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4채널 아날로그 아웃풋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에 많이 달고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3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세컨드 스피커나 그런 데다가 보통 음악인들은 달지만 이제 인터넷 방송인들은 이걸 아마 마이크 단자로 사용하기도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사운드 카드, 인아웃이 다 달린 그런 사운드 카드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 컴퓨터 본체에 보면은 파란 색깔로 라인 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 단자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컴퓨터에 이 케이블 하나 빼고 해서 마이크를 각각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라인 인풋에다가 6.35 두 개 달린 모노로 되어 있는 거를 Y 케이블로 해가지고 라인 인에다가 많이 답니다. 이게 이제 음악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마이크 프리앰프 단자가 있습니다. 콤보 단자고요. 뭐 라인 신호를 넣을 수도 있고 XLR 신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연결되는 애들은 이제 여기 오디언트 자체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리앰프 게인 노브를 건드렸을 때 볼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인설트라고 해서 샌드 단자와 리턴 단자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샌드 단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나 라인 신호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AD 컨버팅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으로 전자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들어간 신호가 프리앰프를 거쳐서 증폭이 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컨버팅이 되기 전에 그 순수한 사운드, 그 프리앰프를 거친 딱 그 사운드를 바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가 자체 프리앰프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뺀 다음에 아웃보드에 연결해가지고 아웃보드에서 신호 다 거친 다음에 여길로 리턴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아웃보드를 거친 소리들을 여기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그냥 바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라인 입력으로 넣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앰프 마이크 단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이미 쓰고 있어요.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근데 이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뒤에 보면은 라인 입력 단자가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샌드 단자에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여기 있는 프리앰프를 거친 순수한 사운드를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라인 입력으로 받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턴 단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을 땐 샌드 단자에서 아웃보드를 걸쳐서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 리턴 단자를 그냥 진짜 순수하게 라인 인풋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 인풋과 여기에 라인 인풋의 차이는 여기 있는 라인 인풋은 이 안에 있는 프리앰프에 영향을 받는 라인 인풋이고요. 여기에 있는 리턴 단자의 라인 입력은 프리앰프를 거치지 않고 컨버팅 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처리가 돼서 나온 소리를 그냥 순수하게 집어넣고만 싶을 때는 이 안으로 두 개 LR 해가지고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은 다 한 것 같고요. 연결을 할 건데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마이크 게인 노브들은 가장 왼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아예 제로로 설정을 해주세요. 화면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USB 선도 연결하고요. 선을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오고 제가 1, 2번에 스피커도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에 스피커 연결했고 마이크는 1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카메라로 보여줄걸. 잘 안 보였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좀 찍어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헤드폰 단자를 딱 꽂아주겠습니다. 꽂았습니다. 여기서 이거 헤드폰 관련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헤드폰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어폰 같은 거에 마이크 달린 애들 보면 이렇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 등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등분된 단자가 있어요. 케이블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4등분 되어 있는 커넥터는 스플리터로 분리를 해가지고 헤드폰 부분만 따로 꽂거나 그러니까 3극으로 바꿔주는 거죠. 3극으로 바꿔주거나 이제 4극, 3극 호환되는 그런 총알잭이 있어요. 그거를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오디언트 ID24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4극 이어폰을 꽂으면은 소리가 이상하게 나요.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 넘어가죠. 그러면은 화면을 넘어가죠. 자,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USB를 연결하고 나니까 아래를 보면은 여기 뭐가 안 뜨죠. 전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생될 장치가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냥 연결했을 때 그냥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드라이버부터 설치해 주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켜고 구글에 들어가서 오디언트 어디언트 ID24를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페이지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 보면은 다운로드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은 윈도우즈 드라이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열기, 넥스트, 아이어그리 다 설치할 겁니다. 인스톨. 자, 설치 완료됐고 넥스트, 피니시. 자,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뭔가가 이렇게 화면에 뜨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안 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이디만 검색하면 되죠. 아이디 치면은 아이디 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뭐가 뜨는데 얘는 그냥 닫아 줄게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이 트레이 아이콘 보면은 아이디라고 있죠. 더블 클릭해 줍니다. 조금 늘려 줄게요. 보면은 마이크 1, 2가 있고 DW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여기 옵티컬을 누르면은 이제 광단자로 입력되는 사운드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위쪽에 설정부터 먼저 하죠. 자, 셋업에 보면은 아시오 버퍼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은 64 또는 128을 많이 쓰실 겁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64 아니면 128을 많이 쓰는 건데요. 자, 6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시는 레이턴시는 128보다 짧지만 CPU 자원, 그러니까 CPU 과부하가 조금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128 같은 경우에는 CPU는 조금 널널하게 돌아가지만 레이턴시가 조금 길어진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오고 대신 CPU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CPU도 덜 힘들고 그러니까 늦게 일하는 거죠. 늦게 일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저는 64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 컴퓨터 성능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CPU가 i7 4790K, 그러니까 인텔 4세대죠. 굉장히 오래전 겁니다. 메모리는 DDR3에 16기가, 8기가 두 개 꽂아져 있어요. 굉장히 옛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슈퍼입니다. 이게 그나마 좀 최신 거긴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오래된 그래픽 카드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설정만 잘 하시면은 좀 옛날 컴퓨터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길어졌는데 샘플레이트는 기본값이 44.21kHz로 되어 있는데요. 자, 48kHz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치로부터 광 입력, 그러니까 광단자로 광 입력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클럭 타이밍을 맞춰주는 건데 오늘 이 광단자 시연은 못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 다른 데 받아왔을 때 거기에 있는 타임을 가져다가 쓰겠다. 거기 있는 타이밍이랑 동일하게 쓰겠다라고 하면 옵티컬 1. 옵티컬 단자에 들어온 신호의 타이밍에 똑같이 나도 맞추겠다라는 뜻이고 자, 인터널은 내 신호에 쟤네들이 맞추게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연결 안 하니까 그냥 인터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 루프백 소스는 이제 루프백 장치로 보낼 사운드를 골라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가 될 사운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크가 될 사운드를 QB에다가 할당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QB 옆에 지금 루프백 표시가 떴죠.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 뷰에서 보면은 쇼 시스템 패널이라고 있어요. 이걸 같이 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보이겠지? 디지털 인풋. 이게 보통 광단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광 입력으로 하나 소스 딱 들어오는 거 스테레오로. 근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ADAT 인아웃을 지원합니다. 8채널까지 보낼 수도 있고 8채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스테레오로 많이 받기 때문에 디지털 12, 디지털 34, 디지털 56, 디지털 78로 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게임 컴퓨터로부터. 음악인이라면 팔프리, 프리앰프를 통해서 마이크 사운드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클럭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세팅을 해줬던 거고, 여기 아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센터로 쓰시는 게 좋고, 얘는 아마 건드리실 일이 딱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른쪽에 라우팅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자, 아날로그 아웃풋은 아날로그 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 단자에 단자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1, 2번은 뒤에 우리 아까 스피커 연결한 그 단자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리고 3, 4는 투컴일 경우에는 게임 컴퓨터로 넣을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줄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메인 믹스는 스피커로 재생할 소리들을 넣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에는 메인 믹스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 소리를 아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QB, 아까 우리가 루프백 QB로 했었잖아요. 얘도 루프백 사운드를 이 3, 4로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 같은 경우에는 QA를 넣을 겁니다. 헤드폰 단자에서 들을 소리는 QA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랬죠? 저기 게임 컴퓨터 소리를 광단자로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0 같은 거를 기본으로 받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받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광단자로 마이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똑같이 QB를 하나 넣어줍니다.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지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DAW3로 둘게요. 그리고 톡백 봅시다. 톡백. 톡백은 톡백 마이크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쓰실 일은 없고 설명만 가볍게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녹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쓸 마이크,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2번 슬롯에다 마이크를 껴서 제가 쓸 거 놓고 1번 슬롯은 가수한테 있을 때 여기서 2번 마이크를 제가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토크백이 필요할 때 토크백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 2번에다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장치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USB 마이크를 토크백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라우팅도 끝났습니다. X 눌러주고 라우팅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마이크 1번, 2번은 뭐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 제어판을 같이 켜줄 겁니다. 자, 마이크 1번, 2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녹음 장치에 보면은 아날로그 1, 2가 있습니다. 얘는 더블 클릭해서 생 마이크입니다. 생 마이크 소리 1번하고 2번. 생 마이크 소리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1, 2 받아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정해줄게요. 게임 PC 1, 게임 PC 2, 게임 PC 3, 게임 PC 4. 뭐 이렇게까지 쓰실 일은 웬만하면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시에 같이 바꿔줘야죠. 1, 2, 3, 4니까 이 녹음 장치에서 ADAT 1, 2 이게 게임 PC 1번, 3, 4가 게임 PC 2번, 5, 6이 게임 PC 3번, 7, 8이 게임 PC 4번입니다. 근데 아마 1은 써도 2, 3, 4는 잘 안 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DW1, 2, 3, 4, 5, 6이 있죠? 이거 연결해 줄게요. 스테레오로 1, 2, 3, 4, 5, 6 이거는 이 컴퓨터에서 재생 장치로도 쓸 수 있고 DAW에서 아웃풋 장치로도 쓸 수 있는 DAW 플레이백 채널입니다. 그래서 DAW1, 2 봅시다. DAW1, 2는 재생 장치에 있겠죠. 아날로그 1, 2가 DAW1, 2입니다. 자, 여기는 보통 시스템 소리를 받아요.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소리들 있잖아요. 게임 소리, 디스코드 소리, 동영상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봤고요. 여기서 재생장치에서 아날로그 12를 시스템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DAW34는 얘는 이제 DAW에서 가공한 마이크 소리가 들어갈 장소예요. 그래서 DAW인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케이크워크라는 무료 DAW거든요. 이거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ADAT 아니지. 어디 있죠? 아날로그 34 얘인데 DAW 케이크워크 해주고 얘는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윈도우에서 3사를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해버리면 마이크 소리랑 컴퓨터 소리랑 섞여가지고 마이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AW 단독으로 사용할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AW56은요, 뮤직을 쓸 겁니다. 음악 받는 곳. 여러분 이제 방송할 때 음악 틀고 방송을 하는데 녹화할 때는 음악 뺄 거잖아요. 유튜브 저작권 걸리니까. 그런 채널입니다. 분리해줄 채널. 그래서 아날로그 56이 뮤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봅시다. 뭐가 남았는지. 자, 여기에서는 보이는 거 다 해줬죠. 근데 봅시다. ADAT 34는 뭘까요? ADAT 1, 2, 3, 4, 5, 6 재생장치가 있잖아요. 7, 8. 이건 뭐냐면 여기로 재생을 해도 내 귀로는 못 들어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ID 이사를 통해서는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ADAT 1, 2로 재생한 사운드는 그냥 광단자 1, 2 채널을 따라서 연결된 장치로 그냥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나는 못 듣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실 일 없으실 거고. 그래서 ADAT 1, 2, ADAT 3, 4, ADAT 5, 6, ADAT 7, 8 지워주고요. 루프백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루프백으로 재생을 하고 우리가 아까 셋업에서 루프백 소스를 루프백으로 잡으면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루프백으로 전달은 돼요. 근데 그닥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할 땐 쓰겠지만. 그래서 사용 안 함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시스템과 뮤직이다. 재생으로 쓰는 건. 자, 그리고 녹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게임 PC 1, 2, 3, 4 있고 루프백 있고 생마이크 있잖아요. 자, 생마이크 가공되지 않은 마이크예요. 근데 우리는 가공된 마이크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백이 결국 DAW 마이크가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름 바꿔주는 거는 여기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마스터 믹스가 이제 스피커로 들을 것이에요. 우리 아까 라우팅 했잖아요. 스피커라고 이름 지어주고 자, QA는 뭐라고 했어요? 헤드폰으로 정해줄 거고요. 자, QB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뭘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루프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루프백이라고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마이크 믹스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믹스. 자, 마이크 믹스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여기 루프백 붙어 있죠? 이 루프백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크 믹스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그럼 다 정해졌죠. 사실상 여기 있는 거. 이름 안 바꿔준 거 없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스피커에 재생될 사운드들을 골라주겠습니다. 자, 스피커에서 마이크 재생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PC가 들어오면은 재생할 수도 있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PC2 Alt 클릭, PC3 Alt 클릭, PC4 Alt 클릭, 시스템 올라가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케이크워크 안 할 거고요. 뮤직 Alt 클릭. 자, 그 다음 헤드폰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드폰 넘어가면은 마이크 1, 2 생으로 안 들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DAW로 마이크를 가공해서 예쁜 소리를 만들어서 마이크 소리로 쓸 겁니다. 그래서 헤드폰으로 들을 소리는 게임 PC 1, 게임 PC 2, 게임 PC 3, 게임 PC 4,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여기선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데 마이크 소리를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쓸 거다? 그러면 올리고 난 모니터링 안 할 거야. 그냥 안 들을래. 라면 내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뮤직 들을 거고. 자, 마이크 믹스. 여러분들이 게임 안쪽이나 게임 컴퓨터에서나 마이크로 쓰고 싶은 사운드들을 믹스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마이크 쓸 거야. DAW 안 쓰고 그냥 난 생마이크 쓸래. 라고 하면 얘를 올리면 되겠죠. 지금 1번 마이크 꽂아놨으니까. 근데 저는 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DAW 케이크워크 알트 클릭해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내가 VR 챗이나 이렇게 보이스 채팅 되는 게임들 안에다가 내 MR하고 마이크 소리랑 다 같이 합쳐가지고 뭔가 노래방처럼 내보내고 싶어. 뭐 게임 안에서 버스킹이라도 하겠어라고 하면은 뮤직 켜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만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귀를 지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자, 스피커 같은 경우는요. 아이디 사랑 14 또 배려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얘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소리가 스피커에서 점점 크게 나겠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얘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올리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헤드폰은 ID4, ID14가 아마 같을 거고 ID24는 다릅니다. ID24는 헤드폰 노브가 따로 있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먼저 ID4랑 ID14를 쓰시는 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륨 있죠? 스마트폰 볼륨. 그거를 꽉 채워가지고 재생을 했을 때 스마트폰 스피커가 터지던가요? 안 터지죠?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 볼륨을 꽉꽉 올려서 들었을 때 귀가 터질 듯이 볼륨이 엄청 큰가요?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을 때 보통 컴퓨터 본체 그 케이스 앞에 다 꽂잖아요. 근데 꽂았는데 볼륨 조절을 할 곳이 컴퓨터 안쪽에 있는 이 볼륨 노브 있죠. 이 디지털 볼륨 조절하는 거 말고는 조절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소리를 100으로 뒀을 때는 당연히 귀가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프레임이 좀 씌워진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USB 헤드셋만 쓰시더라도 보통 100으로 놓는다고 해서 귀가 터질 듯이 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컴퓨터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100으로 다 해서 꽉꽉 채워서 게임을 하든 동영상을 보든 했을 때 헤드폰으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귀가 터질 듯이 큰 게 문제예요. 그건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헤드폰의 볼륨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 사람들이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마다의 그 출력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볼륨을 설정해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유튜브 영상도 100으로 재생을 했을 때, 게임도 100으로 플레이했을 때 귀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100으로 해놓고 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적정 볼륨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내가 적정 볼륨으로 잡겠다고 유튜브 100으로 재생을 해놓고 얘를 아프기 직전까지 꽉꽉 채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이든 게임이든 컴퓨터에서 낼 수 있는 최대값인 0데시벨로 항상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볼륨 조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낮은 볼륨으로 재생이 돼요. 꽉 채운 볼륨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100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은 소리가 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여유 있게 볼륨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 이사를 쓰시는 분들도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100으로 다 맞췄을 때 헤드폰에서 아픈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 이사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볼륨 노브가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그래서 얘를 그냥 꽉 채워주세요. 얘를 일단 꽉 채워주세요. 아이디 이사만 해당합니다. 아이디 이사만 이걸 꽉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헤드폰 볼륨은 아직 제로로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제가 유튜브를 좀 재생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NCS를 재생할 거고, 자, 얘를 반복 재생할 거고요. 볼륨 꽉꽉 채워놨고, 여기도 100으로 다 채워놨고,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볼륨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9, 8. 그러니까 플러스 7dB 정도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컨텐츠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려나? 뭐 토크온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볼륨 조절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최고 볼륨이 나올 수 있어요. 0데시벨. 그러니까 그런 걸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륨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디 사랑 14는 여기서 그냥 볼륨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아이디 24인 경우에는 이걸 그냥 꽉 채워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달려있는 헤드폰 노브로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노브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저도 설정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정을 다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최고 볼륨으로 듣든 제 귀가 터질 일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잘 세팅하셨길 바라고, 잘못 세팅했더라도 갑자기 내가 딱 맞춰서 세팅한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 재생했을 때는 좀 귀가 아팠다. 그러면 세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볼륨 노브 살짝 내려주고 실시간으로 살짝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내 귀에 딱 맞는 헤드폰 볼륨 노브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내가 크게 들을 때 방송을 보는 시청자도 크게 듣는 거고, 내가 작게 들을 때 그 사람들 작게 들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나는 작게 듣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크게 듣는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볼륨 매칭 시키는 게 인터넷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음악에서 DAW 통해서 음악을 막 믹싱하고 하는 거에서는 후 보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리가 인터넷 방송은 한번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볼륨 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DAW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까지만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에서 지금 NCS를 키고 있잖아요. 키고 있는데 볼륨 좀 줄여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재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서. 근데 나는 이 브라우저에서 노래만 틀 건데 자꾸 시스템에서 나오니까 노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갈 줄 아시죠? 설정에 시스템, 거기 소리에 들어가면은 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볼륨 믹서라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브레이브 브라우저 있죠? 방금 썼던 거. 여기서 출력 장치를 뮤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해줄 수 있고, 그것도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 마이크 믹스는 이제 마이크로 쓰기로 했잖아요. 얘는 아이디 14 쓰시는 분들, 아이디 4 쓰시는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얘는 끝까지 채워주셔도 돼요. 마이크 믹스는 꽉 채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헤드폰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라우팅만 잘 해줬다고 하면은 이게 헤드폰으로 들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뮤직에서 소리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DAW를 쓸 건데, 우리 DAW 하기 전에 기본 설정부터 해줍시다. 일단 제어판 들어가주세요. 제어판.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자, 전원 옵션 들어가면 저는 지금 빗썸 하이스트 퍼포먼스라고 따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균형 조정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고성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고성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설정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 쓰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설정 변경을 눌러줄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일단 CPU 부분 절전을 꺼줄 겁니다. 절전을 쓰면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차이가 좀 큽니다. 이건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프로세스 전원 관리 최소, 최대 프로세서 상태 값들을 모두 100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SB 설정에 USB 선택적 절전 모드 설정을 사용 안 함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는 거에 대한 이 안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링크 상태 전원 관리, 이거를 전에 해제했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ASP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설치된 장착된 부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있고 뭐 사운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USB 허브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애들의 절전 기능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걔네들도 작동했으면 좋겠으면은 ASPM 링크 상태 전원 관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더 없나? 뭐 무선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투스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오늘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내비두고. 네, 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X 누르지 마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 누르고 변경 내용 저장까지 해야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취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해줄 게 있는데 설정을 들어가 줄 겁니다. 설정 들어가서 게임을 들어가 주세요. 게임을 들어가서 게임 모드를 꺼주세요. 이 게임으로 인식되는 애가 실행이 되면은 다른 실행 중이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의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세팅해 놓은 값에서 고정이 아니라 얘 때문에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얻는 것도 있죠. 이름으로써 게임으로 인식되는 애들의 게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오디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끔으로 해 주겠습니다. 이거까지 해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DAW를 이제 드디어 써보네요. 자, 구글에다가 케이크워크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케이크워크 바이 밴드랩이 나옵니다. 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음에 케이크워크 인스톨러, 그 다음에 확인. 뭐 다운로드 하고 나서 다운로드 된 파일 여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잉글리시 나오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잉글리시로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 체크 다 해제할게요. 체크 다 해제. 넥스트. 인스톨. 그 다음에 I accept the agreement. 넥스트. 일단 어드밴스드로 할게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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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트 어 데스크탑 아이콘. 이거 바탕화면 아이콘이에요. 넥스트. 인스톨.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바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일단 체크 해제 해주고요. 피니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니시 눌러주면은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케이크워크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뭔가 뭐 잔뜩 뜨고 뭐 이런 화면이 뜨는데 따라옵시다.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줄까요?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관련된 거는 다 X로 꺼주겠습니다.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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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됐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액티베이티드 뭐 로그인 하라라고 뜨는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두세요. 제가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나 없나 안 해보겠습니다. get started 해서 뭐가 나오는데 그냥 따라오세요. 넥스트. 이제 오디오 셋업을 하는데 자, 어드밴스드 이렇게 눌러주고 일단은 위에 있는 거 이거 네모 먼저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뭔가 선택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된 게 일단 오디언트로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장비가 뭔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럼 걔네들을 체크 해제하면은 오디언트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쓰는 애들만 체크를 해주고 안 쓰는 애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아날로그 1 이게 끝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날로그 1, 2일 거예요. 마이크 단자 1, 2 그러면은 얘 빼고는 ADAT 1, 2, ADAT 3, 4, ADAT 5, 6, ADAT 7, 8 이게 루프백일 거예요. 얘들을 다 없애주세요. ADAT 아날로그 1, 2만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 장치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되거든요. 시스템이 1, 2예요. 아날로그 1, 2. DAW 케이크워크가 3, 4예요. 뮤직이 5, 6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아날로그 1, 2 시스템이니까 안 쓸 거죠. 이게 3, 4예요. 5, 6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루프백이에요. 안 써요. ADT 1, 2, 3, 4, 5, 6, 7, 8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에 보면은 아시오 맞고요. 48,000 해주시고요. 빗뎁스 24 이대로 해서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이라고 적혀 있는 거 클릭해서 저는 논으로 할게요. 전 이게 더 익숙하거든요. 나중에 여기에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넥스트. 그리고 이거는 체크 해제. 논.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로그인 안 해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자, MT 프로젝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MT 프로젝트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뭐가 세팅이 되는데 일단 제가 신경 쓰이는 게요. 일단 이거 눌러서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얘 눌러서 올려볼까요? 여기를 올리니까 여기가 지금 가려지죠? 조그매지죠? 얘가 계속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언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래다가. 여기가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에 넣어주면은 여기가 쭈그러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좀 드래그해서
여기 숨겨져 있는 애들 나오게끔 해주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좀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휠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 뭔가 우리가 잘 쓰지 않은 것들이 막 가득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듈스에서 인풋 게인 없애주시고요. 프로 채널 없애주시고요. 펜 컨트롤 없애주시고요. 이거 자꾸 로그인 하라고 뜨네요. 자, 로그인 좀 하고 올게요. 이거 구글 로그인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로그인 하고 옵시다. 자, 로그인 끝내고 왔습니다. 모듈스에서 아이콘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크기에 맞춰서 다시 낮춰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 딱 맞네요.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서 메트로놈하고 프리뷰 얘네들은 삭제해 줄 거예요. 자, 볼륨 미터 위쪽 부분 우클릭해서 딜리트 버스, 프리뷰도 딜리트 버스 해주고 마스터만 남겨주세요. 아,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메트로놈 세팅스 있죠? 여기 클릭을 해서 레코딩 체크되어 있는 거 꺼주시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클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 빈 공간에다가 우클릭해서 인서트 오디오 트랙, 그 다음에 여기 확장, 그 다음에 이 트랙 1번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하신 마이크 모델명 입력해 주세요. 전 LCT440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인풋을 우리가 지금 연결한 마이크 단자를 선택, 아날로그 1이죠. 저는 선택. 그리고 나서 빨간색 버튼 눌러줍니다. 암 버튼이라고도 하고 레코드 버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1번 트랙을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케이크워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DAW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일단 지금 안 쓸 거 좀 정리를 해줄 건데 맨 위에 휠 올려서 맨 위에 있는 컴프레스 리무브 모듈 해주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거 한번 써볼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EQ는 삭제가 안 됩니다. 튜브 삭제해주고요. 콘솔 이거 삭제해줍니다. 지금 EQ만 남았죠? 자, 아까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ID 이사 같은 경우에는 로우 컷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있지만 여기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사랑, 일사 쓰시는 분들 약간 배려 차원에서 좀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사분들 억지로 여기서 안 거셔도 돼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자, EQ 일단 1번 트랙을 누른 다음에 여기 1번 트랙 LCT440 이게 똑같은지 확인하고 자, EQ 옆에 이거 켜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은 HP라고 있어요. 하이패스거든요. 하이패스 필터 켜줍니다. 그럼 여기 뭔가 그래프가 좀 바뀌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80 넣어줄게요. 80.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값입니다. 자, 이거 쓰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이크가 책상 위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서 있거나 책상에 스탠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달려 있는 경우나 내가 이제 그냥 키보드랑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진동이 미세한 진동들이 다 전달이 돼요. 마이크로. 내가 아무리 쇼크 마운트를 썼어도 그 쇼크 마운트는 100% 막아주질 못해요.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80 좀 걸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80 걸었고, 이따가 건 거랑 안 건 거랑 차이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꺼냈고, 마이크 게인을 먼저 설정할 거예요. 마이크 게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큰 소리 냈을 때 피크 뜨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를 적정 거리에서 사용을 할 때 사용 범위 볼륨 안에서 피크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 마이크가 제 앞에 있죠. 그리고 적정 거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주먹 하나 20cm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V 하면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이만큼 이렇게 마이크 앞에다가 대요. 그 다음에 내 입을 한 여기 끝까지 끝에 위치하게끔 해요. 근데 뭐 빡세게 이렇게 딱딱 준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노래를 부르든 방송할 때 놀라는 듯한 목소리를 내든 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곳 여기 부분에 볼륨이 올라오는 걸 0dB까지 꽉 안 차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컨덴서 마이크니까
48V 팬텀 파워를 먼저 켜주고요. 뭔가 올라왔죠, 확 하고. 지금 그냥 말을 해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가 살짝 올라오죠? 그죠? 개인 조금씩 올려보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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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빨간색이 뜨죠? 빨간색이 뜨면은 스스로 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계속 빨간색 뜨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압을 좀 넣어가지고 얘가 빨간색이 뜨면은 조금씩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맞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추고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맞추고 오고 저도 맞추고 오겠습니다. 자, 개인값 맞추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으로 치자면 한 11시 방향 거기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 이때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녹음을 하나 해줄 겁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서 나레이션 대본을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얘를 원룸과 반지하부터 어떤 걸까요까지를 녹음을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자, 녹음이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번 채널을 한번 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Shift F. 자, 이렇게 커지는데 일단 대본 내리고 얘를 좀 확대해 준 다음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한번 다시 Shift F 눌러볼게요. 이게 이제 Fit의 F거든요. 그 화면에 딱 맞게 얘를 자동 확대 축소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녹음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반복 재생하면서 우리는 오디오를 보정해 줄 겁니다. 마이크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택을 했고요. Shift L을 눌러서 루프 구간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L입니다, L. 근데 지금 이거를 나는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 했던 단축키들이 다 안 먹어요. 이러면은 한영 버튼 한번 누르고 다시 해보세요. 다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과 반지하, 굉장히 소리가 작게 나죠? 자, 그러면은 다시 1번 트랙 한번 클릭을 하고 이거 자꾸 클릭을 습관화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트랙에 있는 거를 잘못 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인 거 확인하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컴프레서로 PC2A 레벨러 넣어줄 겁니다. 클릭. 그러면은 EQ 아래 플러그인이 추가가 됐죠. 자, 우리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EQ 먼저 적용되고 컴프레서가 적용되는 순서인 거예요. 현재로선. 뭐 바꿔도 이제 뭐 소리는 살짝 달라지겠지만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렸다라는 건 없어요. 소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EQ 다음에 지금 컴프레서를 넣어줬는데요. 얘는 자동으로 지금 전원이 켜져 있네요. 켜져 있는 거 확인했고, 자, 여기 아래 있는 거 왼쪽 아래 리밋이랑 컴프레스 있는데 초기 값은 지금 컴프레서로 잘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 중간에 있는 거 GR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있는 바늘이 어떤 수치들을 가리킬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GR, 게인 리덕션은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컴프레서는 큰 소리에 대해서 볼륨을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약간 볼륨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게인 리덕션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HF가 있고 플랫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플랫으로 올려주세요. 클릭해서 쭉 올리면은 100%까지 차거든요. 플랫하게 모든 구간을 컴프레서 걸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큼직한 노브 두 개가 있는데 피크 리덕션은 볼륨을 꺾어줄 그 시작점, 그 구간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 구간을 정해주는 건데요. 너무 100% 잘 알고 싶으시면은 인터넷 유튜브에 컴프레서 플러그인 이런 거 검색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따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피크 리덕션은
어떤 수치까지 맞추시면 되냐면 바늘이 살짝살짝 흔들리는 그 구간이 딱 적정선이에요. 거기가 딱 이제 뭔가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컴프레서가 조금씩 걸리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인은 이제 그렇게 컴프레서를 걸어준 다음에 볼륨을 이제 좀 증폭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치 올리는 거는 꼭 마우스로 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방향키, 위로 가는 방향키 누르셔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반복 재생을 하겠습니다. 원룸과 반지하, 형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많은 내 한 몸 찾아 더 싸. 이런 원룸과 반지하, 형과 옥탑방, 도시에서 많은 내 한 몸 찾아 일단 컴프레서는 어느 정도 건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으로 증폭 한번 시켜줘 보겠습니다. 원룸과 반지하, 형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자, 그 다음에 컴프레서 플러그인 다음에 이제 리미터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터는 뭐냐면 볼륨을 좀 줄이긴 줄이되 결국에는 내가 더한 큰 소리를 냈을 때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0dB, 0dB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는 플러그인을 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검색창에다가 부스트를 검색해 주세요. 부스트 11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이 아래다가 넣어주세요. 컴프레서 바로 아래다가 넣어주고 FX 체인 적혀 있는 건 한글로 리미터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을 클릭하면 잠시만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는데 한번 일단 최대치는 좀 정해줄게요. 지금 0dB로 일단 올린 다음에 점점 낮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68 이렇게 맞춰줄게요. 1.68로 맞춰주고 얘는 이제 볼륨을 추가적으로 더 증폭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증폭을 바로 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낮춰주고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조금 더 올려줘 볼게요.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마이크 설정을 다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까지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 인풋 에코 모니터링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마이크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헤드셋 마이크 올리고 얘로 한번 마이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로우 컷 한 거 안 한 거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자, 휠로 이렇게 올려주고, 자, 지금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 80이 들어간 상태죠. 한번 책상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냥 뭐 진동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타격 소리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꺼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헤드폰이나 이어폰 꼈을 때는 분명 들리실 거예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진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 소리,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키보드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마우스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소리를 듣고 좀 뭐가 문제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의 듣기 싫은 키보드 마우스 소리는 사실 키보드 마우스 소리가 아니고 이 진동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싫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백그라운드 정적 노이즈가 들리지 않으세요? 공기가 쏴 하는 소리? 이게 원래 마이크 소리를 증폭하기 전에는 원래는 우리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이크도 못 듣던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증폭을 하니까 저 아래에 깔려있는 노이즈가 같이 증폭이 되면서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얘를 이제 없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 자체를 완전 조용하게 애당초 노이즈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보통은 안 되잖아요. 보통은 안 되니까 이제 플러그인을 쓰게 되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은 아이조톱사의 RX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이에요. 얘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아이조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해 보시고 더 싼 곳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코드를 이제 아이조톱 사이트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하는 기간도 뭐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싸게 사면 진짜 싸게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 대한 거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넷 구글에다가. 그래서 D 노이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RX 보이스 디노이즈입니다. 자, 이거는 EQ 다음에 넣어 볼게요. EQ 다음. 그리고 자, 자동 모드로 체크를 해주고 다이얼로그에 젠틀, 그 다음에 리덕션 값을 20으로 올려줄게요. 자,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자동으로 감지한 정적 노이즈를 20dB 낮춰준 소리입니다. 그래도 조금 뭔가 들리기는 하죠. 얘를 한 번 더 지워줘 볼까요? 이게 2개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거의 안 들리죠? 근데 이게 2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3개까지 드러나면은 마이크 음질이 확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 정도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개로도 괜찮고 좀 음질을 좀 살리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고, 나는 미세한 자국까지도 다 없애고 싶어, 2개까지 쓰는 거고요. 저는 일단 2개를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자, 2개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마이크는 세팅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진짜 순수하게 마이크 사운드의 볼륨만 커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이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레쉬 에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이제 익사이터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목소리 성분에서 좀 중음하고 고음 부분을 부스팅 해가지고 목소리의 선명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리미터 넣은 곳 쪽에
이 부스트 11 바로 위쪽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바뀌었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가 바뀌었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눌러보자. 자, 여기서 디폴트에서 바뀐 게 없는 게 맞네요.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더라. 보컬 에어 프리셋을 일단 쓰겠습니다. 급한 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뭔가 이렇게 산뜻해졌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다듬어 주긴 해야 돼요. 한번 자동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 재생.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고시원과 옥탑방. 도시에서 방을 구해본 청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죠.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오늘도 청년들은 내 한 몸 낼 곳을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싸고 좁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요즘 도시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가 청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원룸과 반지하, 하숙, 그리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살짝 좀 목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리게끔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좀 들으시는 목소리 아닌가요? 다른 어떤 뭐 버추얼 방송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잘 세팅되어 있다라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마이크가 많이 들리거든요. 혹시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 마이크에 살짝 조금 그런 산뜻함을 좀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브를 적용을 시킬 건데 지금 이 마이크는 그냥 LCT440이 아니라 멘트용으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멘트용. 그리고 나서 얘를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여기 아래도 또 올리면은 뭐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멘트용으로 제가 이름 바꿔줬잖아요. 여기를 우클릭해주세요. 여기 지금 저 보이는 마우스 보이는 곳 여기를 우클릭해주면 듀플리케이트가 가능해요. 듀플리케이트 트랙을 하면은 이 트랙을 똑같은 거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추가해놨던 원본 있죠. 멘트용. 얘는 모니터링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멘트용 복사된 거는 이름을 노래용이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줘 볼게요. 자, 노래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리버브도 적용이 되고 이제 볼륨도 지금 아까 멘트용은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는 평범하게 말해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크게 말하면은 그것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적당히 좀 작게 부를 때는 좀 살짝 작게도 들리고 내가 질렀을 때는 또 이렇게 크게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또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듬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리버브만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노래용에다가. 자, 여기 마스터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마스터 오른쪽에 우클릭 해주세요. 여기 빈 공간. 그 다음에 인서트 스테레오 버스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버스 B가 생겼죠? 이름 먼저 바꿔줄게요. 리버브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리버브. 그리고 나서 여기 FX에 리버브 플러그인을 넣어줄 건데 자, 영어로 오른쪽 검색창에 리버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B-Reverb to Cakewalk라고 나와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FX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버브를 뭐 선택을 하면 되는데 듣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저 따라서 일단은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룸에 여기 보면은 보컬 룸 Z 이거 한번 더블 클릭 해주면 여기가 같이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드라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드라이 이 부분을 낮춰주세요. 쑥 이게 무한대 표시 나게끔 줄여주시고 일단은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줄이 더 생겼죠. 노래용으로. 여기서 샌즈 적혀 있는 거 바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리버브 눌러줍니다. 리버브가 들어가 있죠. 이걸로 리버브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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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볼륨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스트에서 지금 올렸던 이 값 있죠. 이 값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일단 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입맛대로 뭐 볼륨 줄이는 거는 이 부스트에서도 줄일 수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여기가 지금 내가 건드리고 있는 트랙이 맞나 꼭 확인하세요. 지금 노래용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여기서 줄여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이 리미터, 이 부스트에서 건드리는 게 가장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볼륨은. 그래서 원래 설정된 거에서 더 올려주고 싶으면 여기 부스트를 좀 올려주고 좀 낮춰주고 싶으면 여기서 낮춰주고 그게 좀 그나마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버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멘트용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해제하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마이크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마이크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버브. 자, 그러면 지금 마이크 기본 맞다, 이것도 해야지. 이게 여기 이름 안 바꿔줬잖아요. 노이즈 제거로 바꿔주고 여기도 바꿨나? 여기 안 바꾼 것 같은데 여기도 노이즈 제거, 멘트용도 노이즈 제거를 해주고 노래용에도 노이즈 제거를 바꿔주고 근데 이제 노래용 노이즈 제거 쪽에 얘네를 각각 뮤직으로 바꿔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지금 이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으면 내가 똑같은 말을 쭉 내뱉었을 때 노이즈 5초간 같은 소리가 쭉 이어지면 노이즈로 인식을 해서 내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용에서 리버브 쓰고 노래 부를 때는 이 뮤직으로 노이즈 제거를 잡아주세요. 컷 편집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케이크워크에서 말을 할 때마다 DAW 케이크워크가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 케이크가 올라오는데 여기 마이크 믹스 보면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뮤직을 꺼놨잖아요. 자, 한번 뮤직을 봅시다. 자, 지금 뮤직을 키니까 여기 뮤직 올라갔죠? 그래서 마이크 믹스에서 이 뮤직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소리 설정에서 기본 마이크 설정을 안 바꿔준 것 같아요. 자, 재생장치는 자, 시스템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녹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생마이크 되어 있죠. 생마이크 보면 지금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데 생마이크 지금 한 칸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게 말하는 만큼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러야만 여기 들리게 돼요. 야! 2칸 올라갔죠. 근데 지금 마이크 믹스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음질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녹음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노래방 검색을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ご機嫌な蝶になってきらめく風に乗って今すぐ君に会いに行こう余計なことなんて忘れた方がマシさこれ以上洒落てる時間はない何がウォーウォーウォーウォーこの空に届くのだろうだけどウォーウォーウォーウォー明日の予定わからない자,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ご機嫌な蝶になってきらめく風に乗って今すぐ君に会いに行こう네, 이렇게 녹음된 노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크 믹스로 그냥 선택해놓고 그냥 부른 거예요. 노래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이크로 반주랑 내 노래 DAW 소리랑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마이크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프백입니다. 이게 2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는 음악을 듣더라도 마이크에는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팅된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바탕화면에
오디언트 마이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게 저장을 하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이 오디언트 마이크를 실행했을 때 마이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끄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소리가 안 들리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디언트 마이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마이크 다시 헤드셋 마이크 끌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컨덴서 마이크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걸 일단 끄고, 그리고 나서 이제 OBS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OB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OBS 스튜디오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아이튠즈를 검색하시고 이제 아이튠즈의 새로운 출발 앱을 여기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윈도우즈라고 있어요. 얘를 들어가시고 64비트 다운로드하기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설치만 하시면 돼요. 아이튠즈를 실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OBS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다운로드 리소스 나오거든요. 얘를 클릭해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은 오디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 AR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OBS에 해당하는 거는 오디오 이펙트랑 비디오 이펙트가 있어요. OBS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가 20 땡땡, 30 땡땡, 40 땡땡이면은 얘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그래픽 카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1660 슈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하고 설치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얘네들을 설치한 후 OBS를 실행해서 OBS에서 그 마이크 추가하신 거에다가 필터로 얘를 넣게 되면 마이크가 이제 방에서 울리는 소리가 이제 들어올 때 그거를 반향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필터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는 거를 정적으로 들어오는 노이즈를 지워주는 노이즈 제거 필터도 있어요.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케이크워크로 컴프레서를 넣은 이 마이크 소리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노이즈 제거를 넣게 되면 노이즈의 크기가 케이크워크에서 조금씩 계속 볼륨이 작아지고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얘가 좀 노이즈를 오히려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만 두시고 케이크워크에서 설정을 하셨다면 여기서 노이즈 제거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디오 이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배경 없앴잖아요. 캠에. 그래서 캠 소스에다가 필터로 이걸 넣게 되면은 배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 얼굴만 인식을 해서 이 몸하고 의자하고 내 머리 부분만 얘가 이제 AI로 인식을 해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살짝만 밖으로 빼놓으면 사라져요, 마이크가. 왜냐면 이 몸에 겹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OBS를 실행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바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OBS 우클릭해서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가고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갔을 때 여기 OBS 아이콘에 이게 뭔가 화살표 표시가 만약에 있다면 한 번 더 위치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성을 들어가 줍니다. 우클릭해 가지고 호환성 들어가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설정 변경 들어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OBS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저는 알림을 꺼놔가지고 그냥 바로 실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뭔가 알림이 또로롱 하고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승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전역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역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제 뒤에 가려져 있는데 설정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은 거 화면 캡처해서 OBS 창 숨기기 이게 이제 데스크탑 캡처 하거나 그거 했을 때 이제 OBS가 떠 있으면 OBS도 캡처를 하잖아요. 근데 얘를 체크해주면은 캡처를 안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를 체크했을 경우에 디스코드나 이런 데에서도 OBS를 못 찍어요. 그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테마는 저는 이거 밝은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방송은 알아서 플랫폼 등록하시고요. 자, 출력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자, 단순해서 고급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 있는 설정도 사실 방송하는 플랫폼마다 비트레이트 몇으로 둬야 되는지, 키프레임 몇으로 둬야 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어디서 방송을 하든 크게 문제가 없는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디오 트랙 1번 해주시고, 자, 오디오 인코더는 우리가 아이튠즈를 설치하셨다면 코어 오디오 AAC가 있을 거예요. 안 했으면 FFmpeg만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오디오 해주시고, 이건 됐고, 비디오 인코더는 XE64가 아니라 엔비디아 NVNC-H64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율 제어 CBR 두시고, 비트레이트는 8000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키프레임은 1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설정은 프리셋 7번 가장 느림 최고 품질, 그 다음에 조정 우수한 품질 두시고, 멀티패스 모드 2패스 전체 해상도 프로파일 하이로 두시고요. 루거헤드 켜주시고, 최대 비프레임 4로 올려주시고, 그냥 이제 제가 쓰는 설정입니다. 화질에 약간 타협을 보지 않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쪽 보면은 마트리오시카 비디오 되어 있는 거 하이브리드 MP4 베타로 바꿔주시고, 비디오 인코더 스트림 인코더 사용, 오디오 인코더 스트림 인코더 사용 해주시고,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트랙 일단은 6개 다 체크해 줄까요? 아니다, 좀 이따, 이건 조금 이따 체크하죠. 자, 사용자 먹서 설정 됐고, 이것도 됐고, 오디오 넘어가서 다 320, 320, 320, 총 6개입니다. 다 320으로 해줬어요. 그다음 오디오 넘어갑니다. 샘플레이트 48kHz, 채널 스테레오, 데스크탑 오디오 넣어줍시다. 시스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오디오 2, 뮤직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마이크 오디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송에 내보낼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원컴 방송 위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게임 PC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게임 PC 1, 2, 3, 4는 안 들어갈 거고, 생 마이크 안 넣을 거죠. 마이크 믹스 하나만 딱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줍시다. 게임 PC 1번까지만 넣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투컴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쇄 속도 빠른 뭐 다 두고, 그 다음에 비디오 넘어갑니다. 자, 기본 해상도는 OBS에 지금 떠 있는 저 검은 색깔 화면의 해상도이고요. 출력 해상도는 실제 방송에 나가는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1280720을 19201080을 바꿔줄 거고요. 똑같이 일치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 프레임 60프레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알아서, 접근성 알아서, 고급에서 프로세스 우선순위 설정 높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음 또는 높음 우선순위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이렇게 뭐가 생깁니다. 근데 나는 분명 그 추가한 애들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죠? 자,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데스크탑 오디오 1번. 이게 뭐였죠?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오디오 2번. 뭐였죠? 음악이었죠. 뮤직. 그 다음에 마이크 1번. 뭐였죠? 마이크 믹스. 그죠? 마이크인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얘는 게임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컴 방송을 한 경우에는 게임컴 소리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총 사용되는 게 시스템, 음악, 마이크, 게임컴 소리에서 총 4개죠. 그러면 4 플러스 1 하면 5개죠. 자, 우리가 아까 설정 다시 넘어가 봅시다. 방송이 아니라 출력 쪽에서 녹화 쪽 보면은 이렇게 있죠. 1, 2, 3, 4, 5를 선택할 거예요. 자, 이거 왜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은 방송에 나가는 거죠. 1번 방송에 나가는 거. 그러면 이 1번 방송에 나가는 거는 모든 소리가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합쳐져 있는, 모두가 합쳐진 소리가 녹음이 되고요. 2, 3, 4, 5가 이제 아래에 우리가 4개 설정해 준 거 있잖아요. 여기 각각 할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가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줍시다. 오디오 고급 설정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이제 트랙을 결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트랙은 모두가 합쳐진 채널이죠. 얘는 두시고, 게임컴 소리는 아니다, 잠깐만, 이거 이름 바꿔줘야 돼요. 자, 시스템은 01점 하고 시스템이고, 음악은 02점 해서 음악이고요. 마이크는 03점 해서 마이크. 꼭 0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저는 넣는 편입니다. 04점 게임컴 소리. 이렇게 지금 해줬어요. 다시 오디오 고급 설정 들어가 볼게요. 1, 2, 3, 4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은 시스템은 2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 음악은 3번에 들어가고 모두 체크 해제. 마이크는 4번에 들어가고 모두 체크 해제.
게임컴 소리는 5번에 들어가고 다른 애들은 모두 체크 해제. 6번은 얘는 그냥 둘게요. 어차피 안 쓰니까. 이렇게 해서 두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지금 다른 사운드가 여기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또 다 체크돼 가지고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주실 거면은 또 거기 또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라이브만 소리가 나가고 다른 데는 녹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1번만 체크하고 나머지 다 체크 해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 세팅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자, 여기 장면 되어 있는 거 이름 변경 좀 해줄게요. 자, 대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대기 화면에다가 배경 화면 깔아줄게요. 자, 이미지. 자, 배경 이미지라고 정해주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방송 소스 제가 만들어 둔 거 있어요. 배경 화면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잠금해주면은 배경 화면이 차죠. 그리고 뭐 채팅창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채팅창 넣는 방법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안 다룰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해서 추가 아니라 복제 한번 해볼게요. 이 대기화면을 복제해서 이름을 게임 화면 정해줄게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캠이 없으니까 이미지를 추가하는 건데 캠 화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불러와서 줄여요. 적당한 크기로. 그죠? 여기다 두겠죠 보통. 줬는데 지금 보니까 큰 이미지를 쭉 축소하니까 뭔가 껄끄럽게 축소가 됐어요. 여기 우클릭해서 비율 필터링에 영역을 눌러주시면 좀 부드럽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 필터를 적용한 거예요. 영역으로. 그렇게 해서 고정. 뭐 채팅창은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게임 같은 게 들어가야 될 수 있잖아요. 게임 한번 실행해 보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게임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임 캡처를 해줘야 되겠죠? 게임 캡처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자, 게임 캡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게임 캡처로 두고 확인 눌러줄게요. 특정 창을 캡처, 윈도우에서 DJ Max Respect 선택하고 뭐 이거 같은 실행 파일 해주고 내려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게임 화면 왼쪽 아래에 프레임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방송화면은 지금 캡처가 안 돼 있잖아요. 얘도 같이 캡처해주고 싶으면 이 아래에서 서드파티 오버레이 캡처 체크해 주시면은 캡처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원터치로 화면을 꽉 채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 소스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F 눌러주시면 꽉 찹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게임 캡처가 맨 위에 와 있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 다 가려버리잖아요. 자, 배경 이미지보다는 위에 게임 화면이 나와야 되고 캠 화면보다는 아래에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사이에 딱 내려주면 되겠죠. 이 상태. 그러면 캠 화면 나오고 게임이 만약에 꺼졌을 경우에는 이런 창이 뜨겠죠. 대기 화면 같이 이렇게 해주고 고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번 녹화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믹서 쪽 보면은 지금 제가 수직 배치를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휠 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클릭해서 수직 배치 하시면은 이렇게 좀 한 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4개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여기서 음악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NCS 들어가서 자, 그러면 자, 노래도 지금 재생할게요. 재생하면 OBS에 DJ Max 게임 소리가 지금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고 음악 지금 브라우저 소리가 음악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게임컴 소리는 아쉽게도 제가 지금 게임컴 연결 안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를 해볼게요. 녹화를 해보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헤드셋에서 이 음악 소리만 제가 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뮤직비디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녹화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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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뚜루루룬 뚠뚜루룬 빰빰빠밤 빠바밤 빰빠밤 빠바바바밤 빠밤 빠바밤 빰 빠바밤 빰 빠바바바바밤 빰빰. 지금 분명 노래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제 헤드폰으로만 지금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도 껐고 유튜브 노래도 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녹화 자체를 다 껐어요. 자, 한번 그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헤드폰에서는 노래를 안 듣겠다고 했는데 OBS에는 아무튼 지금 계속 녹음이 되고 있죠. 다 모든 소리가 지금 합쳐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스트림 선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트랙 1번이 아니라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이 뭐였죠? 게임 소리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이 뭐였죠? 유튜브 음악 소리겠죠? 자, 4번은 뭘까요? 제 마이크 소리겠죠? 빠바밤빰 빠바바바바바밤빰빰. 자, 5번은 이제 게임컴 소리가 들어가는 트랙인데 게임컴 소리는 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만 나오고 이러죠. 다시 한번 다 섞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분명 노래 소리도 같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직접 불러와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트랙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트랙이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1, 2, 3, 4, 5번 트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데에서 이제 트랙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된 것 같은데요. 그죠? OBS도 껐습니다. OBS도 껐고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막 뭐 설명하다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테이크로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일단 이 마이크 잠깐만 끄고요. 헤드셋 마이크로 잠깐 돌려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 세팅해가지고 OBS도 이렇게 세팅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언트 쓰시는 분들도 섭섭치 않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방송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